이런 우레와 같은 환영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고요.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드라마 보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글은 작년 12월 달 저희 한기훈에서 이제 이슈로 기획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 연구를 했고 그때 쓴 글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K-드라마가 이제 한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는 이제 뭐 아이돌이나 뭐 여러 그룹들 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는 그렇게 한류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몇 년 전부터 한류의 중심에 이제 K 콘텐츠, 특히 한류 서사가 지금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이제 기생충과 같은 이 영화, 이런 영화들이 이제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서사를 가장 한국적으로 드러낸 것들이 이제 드라마들이죠. 한국 K-드라마인데 이 K-드라마가 또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주목의 이제 중심이 된 것들을 보면은요. 요 근래는 이제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제 한 두 달 전인가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이제 공개를 했고 이것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이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한 달 반쯤 전인가요? 한 달 전에 그 주일 오전 본예배 때 설교 때 전 교인에게 이 폭삭 속았수다를 봐라 할 정도로 아주 이 내용에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설교에 인용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나 어떤 강의를 할 때 어떤 요즘에 이제 서사, 내러티브를 인용할 때 가장 쉬운 게 바로 이러한 이 드라마나 영화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와 영화는 어떤 면에서 지금 한국 사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인 코드를 가장 빨리 읽어내고 또 그것을 이 현실에 적용하는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 가장 최첨단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그림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죠. 이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면서 한중일과 동남아시아에 국한되었던 한류의 바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계기가 되는 가장 아주 한류에 선두했었던 드라마입니다. 이후 지난 4년 동안 한국 드라마는 잇따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는데요. 2022년에는 2022년에는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수리남, 더 글로리 뭐 시즌 1, 또 2023년에는 더 글로리 시즌 2, 뭐 마스크 걸 이런 저희들이 다 아는 이런 드라마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반영된 눈물의 여왕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넷플릭스 전체 순위 3위에 오르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되는데요. 또 이제 작년 말쯤에 올 초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공개를 됐고 또 곧 있으면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두 번째 파트가 이제 곧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한류 컨텐츠들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한국에 이제 놀러 오게 되고 여러 산업이 이제 성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한류의 중심이 된 한국 드라마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그 흥행 요인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와 반대로 K-드라마가 지니고 있는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 이제 K-드라마의 흥행의 그늘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위선적인 집단으로 위선의 어떤 아이콘으로 지금 우리가 호도되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교회 왜 그렇게 호도되고 있고 왜 그러한 모습들로 사람들한테 비춰지고 또 문화에서는 그렇게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또 끝으로 이 시대의 기독교 교리의 진리와 능력을 이 드라마적인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신학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K-드라마의 흥행 요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까지는요. KBS, MBC, SBS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지상파라고 부르죠. 이 지상파 채널과 그리고 케이블 채널들 뭐 TVN, OCN과 같은 케이블 채널들이 있었고 이제 2010년 이후에 이제 종합 편성, 우리가 종편이라고 하는 채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에 진출을 시작하면서 웨이브, 왓챠, 티빙, 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다양한 OTT 서비스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OTT 서비스라는 것은 over the top이라는 말의 이제 줄임말인데 이 the top이라는 말이 셋탑박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over the top이니까 셋탑박스를 넘어서라는 말이죠.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려면 셋탑박스를 통해서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컨텐츠를 봤는데 이제 그 셋탑박스를라는 것은 어떤 대형 어떤 그 방송국이나 어떤 뭐죠 이런 매체들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이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젠 셋탑박스를 넘어가지고 인터넷 선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불문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 서비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드라마와 그리고 어떤 동영상, 어떤 TV 컨텐츠의 시장이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지상파와 케이블, 종편을 합쳐도 10개 미만의 채널이 드라마를 공급했는데 OTT 플랫폼이 이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우면서 글로벌 영상 제작자들과 함께 주요 공급자로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게 되는데요. 이 OTT 플랫폼은 주로 개인 컴퓨터나 여러분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에서 시청되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화면으로 보면은 몰입하려면 좀 어두운 곳에서 어두침침한 곳에서 하게 되잖아요. 종종 이제 제가 저희 아들의 집 방의 문을 팍 열면은요, 걔가 이제 어두운 곳에서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건전한 그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볼 수밖에 없냐? 왜 그러냐면 몰입도가 떨어지니까 이 불을 꺼야만이 이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가까이 대야 되니까 더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OTT 플랫폼에서 이 어떤 컨텐츠에 몰입을 하면서 보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텔레비전은 요즘 막 50 몇 인치, 60 몇 인치, 뭐 100인치 막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작은 화면으로서 그 드라마나 어떤 내용 서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OTT를 통해 가지고 넷플릭스나 뭐 왓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뭐 티빙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급되는 것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컨텐츠를 매우 정말 뭐랄까 강도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몰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 내지 아니면 선정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몰입도를 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OTT 플랫폼이 이제 등장한 이후에 한국 드라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8시부터 그 9시 사이에 주로 주부들이 어머님들이 보는 프로그램들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그 드라마를 주로 이제 우리는 막장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그 시기에 보는 드라마를요 30분씩 끊어서 이제 막장 드라마를 보시는데 저희 집에도 그 막장 드라마를 보시는 두 분이 계세요. 항상 빠지지 않고 보시는데 이게 몰입도가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면 매번 누가 죽거나 누가 맞거나 누가 뭐 바람을 피거나 매번 그런 내용들이 막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까. 그런데 사실 8시부터 9시에 있었던 이 매일 하는 그 드라마는요. 그렇게 충격적인 내용의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소프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시기에 방송되는 드라마들은 가족들이 함께 보는 가족 드라마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공중파에서도 아주 강도 높은 이 막장 드라마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OTT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서사 구조와 독특한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넷플릭스에서 약 350억을 투자해서 제작한 최초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그게 뭐냐면 바로 킹덤입니다. 킹덤. 이 킹덤은 기존 한국 드라마에서 막대한 제작비와 실패에 대한 부담으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좀비 판타지 장르를 이 사극 형식으로 풀어낸 새로운 장르예요. 그러니까 좀비와 판타지와 그리고 사극을 다 합친,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합쳐서 아주 강력한 어떤 이 임팩트를 주는 그런 드라마를 만든 거죠. 이 드라마는 발표 직후에 넷플릭스의 한국 사용자 수를 5배 증가시켰습니다.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았고 OTT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가 가진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에 공개된 이 오징어 게임은 그거에 아주 정점을 찍었죠. 2024년 12월 현재에도 지금 2025년 1월 지금 이제 5월 현재에도 넷플릭스 TV 드라마 부분에서 전 세계 1위의 시청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K-드라마의 세계적인 위상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이후 K-드라마 제작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했습니다. 그 흥행 요인은 K-드라마의 공식처럼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의 흥행 요소가 결국 이제 그 이후에 제작되는 K-드라마의 대부분의 흥행 요소를 견인하고 있죠. 그 흥행 공식을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와 현실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는 K-드라마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는 시사적 내용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교 권력을 비판한 이 지옥, 그리고 한국에서 좀비가 된 학생들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사이비 종교로 위장한 마약 카르텔과 이걸 맹목적으로 따른 광신도를 그린, 여기서 보면 이 사이비 종교가 이제 그 이단, 뭐 이단이라고 볼 수도 없죠. 거기 이제 목사로 나오잖아요. 그 수리남. 네, 수리남. 그리고 국가와 학교가 예면한 학교 폭력 피해자들과 사적 복수를 결심하는 이 더 글로리. 그리고 남북의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이 초능력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무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둘째로 이 둘째 흥행 요인은 이런 건데요. 이 과거 TV 드라마가 탁월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완성형 캐릭터였다면, 이 지금 현재 나오는 캐릭터들의 대부분은요, 소위 멀치킨이라는 유형의 주인공으로 중심이 전개됩니다. 최근 이 멀치킨이라는 것은 뭐냐면 되게 이제 이 아주 연약한 그런 캐릭터인데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영웅의 캐릭터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이 최근 K-드라마는 결함이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언더독 캐릭터를 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성기훈은 이 중년의 나이에 노모와 함께 이제 살면서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심한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무빙의 김봉석 또한 자신의 초능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이 능력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약한 캐릭터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약점을 이제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성장하는 캐릭터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평범한 영웅의 서사는요, 시청자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대리만족을 또 희망을 느끼게 만들죠. 또 이제 K-드라마의 흥행 요소의 마지막으로 이 3번째 요소를 보면은요, 과거의 TV 드라마가 판타지 장르나 역사물 등에서 미래 세계와 과거의 거대한 담론, 미래 세계, 그리고 또 과거의 역사적 일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거대 담론을 다루었다면은 이제 현재 K-드라마는 시청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와 현재의 자아를 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지금 현실의 나의 문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이 심리학과 교수인 김영훈 교수가 이 요즘 드라마 흥행과 인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외모를 가진 연기자들을 캐스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시청자가 방송 드라마의 내용을 통해 본인이 얼마나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공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이해받고 그리고 내가 공감받고 일하고 있느냐를 그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 드라마가 나를 긍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와 사랑이 한 사람의 생존과 삶의 동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것을 충족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드라마라는 것을 통해서도 대리 만족을 얻길 원한다는 겁니다. 드라마는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이제 결국 드라마는 시청자가 자신과 닮은 사람과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일종의 공감 게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라마를 이렇게 OTT 드라마를 쫙 펼쳐놓고 내가 원하는 드라마를 딱 하죠. 그럴 때 이 드라마가 나를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지에 따라서 계속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이 드라마를 봐야 되는 뭐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꼭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드라마를 내가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드라마가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뭔가를 나를 이제 인정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 특히 OTT형 드라마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냐면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나의 기존의 사고방식이 더 굳어지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더 지지해주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매우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거. 이 둘 사이에 어떤 중간에 어떤 접점이 없는 거죠. 나를 지지해주거나 아니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선정적인 것으로서 이제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 K-드라마의 흥행과 성공은 단순히 오락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세계적인 이 세계인에게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좀비, 사이비 종교, 학교폭력, 마약 카르텔, 사적 복수 같은 강렬하고 신선한 서사적 전환 그리고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평범한 인물이 잠재된 능력을 개발해서 영웅으로 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현실 사회의 불만을 가진 일반 시청자들의 그 감정을 그들이 대변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은 K-드라마를 보면서 자신이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깊은 감정의 그 공감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것이 K-드라마가 성공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이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으면서 전 세계인들이 K-드라마를 보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컨텐츠나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가 충족받고 싶은 그 요소 아니면 그 지금 현재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K-드라마를 가진 그 위험성이 뭘까? 이건 꼭 K-드라마라서가 아니라 이 드라마라는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의 그 흥행과 성공 이면에는 드라마에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많은 드라마에서 이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는 사적 복수, 이 비질란테라는 드라마에서도 이 사적 복수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최근 방영된 이제 지옥에서 온 판사, 이 악마가 사적 복수의 주체로 등장하는데요. 악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면 악마조차도 허용할 수 있다는 그 극단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윤리적 경계를 허무는 거죠. 사실 악마에 있어서 좋은 악마와 나쁜 악마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악마가 좋은 악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우리에게서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그 경계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어떤 전자 영상 매체잖아요. 이게 이 전자 영상 매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어떤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이제 송현태 교수가 이제 분석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K-드라마는 시청자를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전자 드라마 내지 이런 것들 우리 계속 그 드라마를 소비하잖아요. 이 드라마를 소비할 때 이 소비 주체가 마치 자기가 이 드라마를 선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동적인 소비자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가 드라마의 이미지와 내용을 능동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 수동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 말이죠. 물론 사실 OTT 서비스가 확산됨으로써 이런 위험성은 과거 텔레비전에서 TV에서 드라마를 보면은 그 시간에 딱 맞죠? 8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8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야만이 드라마를 볼 수 있었고 그 지상파에서 재방송을 해주지 않은 이상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어요. 어둠의 경로를 통하지 않은 이상.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있긴 한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드라마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는데 그 드라마에 처음부터 아주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우리의 눈을 콕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거기 이제 마치 낚싯바늘에 고기가 코를 딱 끼우듯이 코가 끼워져서 끝까지 보게 됩니다. 그게 한 20부작 그러면 이제 한 50분씩 그 드라마가 있다고 하면 거의 20시간 가까운 시간을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거의 그 다음날 폐인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교회의 청년들 중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주일날 아침에 폐인이 돼서 나타나는 청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알고 보면은 토요일날 오후부터 드라마를 시작해가지고 주일 새벽까지 드라마를 정주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드라마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 드라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동적인 시청자가 되어버리고 거기에 끌려갈 드라마의 스토리에 우리가 서사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드라마의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제작사의 권력과 그리고 거대 자본의 논리가 개입되어서 이 드라마의 스토리와 이런 내용들이 서서히 결정된다는 겁니다. 제작사가 흥행을 위해 특정 주제나 내용을 중심으로 드라마를 기획하죠. 또 시청자들이 제한적으로 편향된 소재를 소비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한국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에서 넷플릭스는 지상파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하고 강렬한 스토리와 화려한 캐스팅을 강조한 멜로물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강렬한 스토리와 화려한 캐스팅을 강조한 멜로물.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OTT 플랫폼에서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다룬 콘텐츠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실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흥행 코드에 맞춰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된 스토리와 서사를 우리가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옷만 살짝 바꿔가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고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정보를 습득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서사의 영상을, 서사와 그 이야기와 영상을 통해 공급되는 편향되어 과도한 정보의 위험성입니다. 영상이란 이야기의 개연성과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 뇌에 이미지와 느낌의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넷플릭스를 딱 하면 처음 시작할 때 두둥 하고 시작하잖아요.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넷플릭스를 여러 번 보신 거예요. 이미 그 두둥 하면서 나타나는 그 첫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박힙니다. 우린 이미 이 넷플릭스 그 파블로프의 개가 된 거죠. 종을 딱 흔드는 순간 침이 쫙 흐르는 이 파블로프의 개의 실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넷플릭스에 두둥 하는 순간 기대감이 막 총장치고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오면서 이번 드라마는 어떤 걸까? 이번 컨텐츠는 무엇일까? 라는 온갖 기대감과 생각이 갑자기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듯이 그 영상 컨텐츠라는 것은요. 앞에 10에서 15분, 한 20분 정도의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각인되면서 그것이 우리가 그 서사를 알기도 전에 그리고 그 내용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특징을 알기도 전에 이미 머리 안에 딱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상 제작자들과 감독들, 영화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게 초반 10분에서 20분 사이인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 설교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바로 설교 도입 부분에서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매우 아주 쌈박하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냥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 한 10분 후부터는 성도 이제 졸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현상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영상 컨텐츠는 더욱더 강력하죠. 소리와 눈, 코, 입 모든 것들을 자극하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요. 그리고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 넷플릭스나 그리고 OTT 플랫폼에서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만들 때 얼마를 들까요? 한 30분짜리 설교를 제작할 때 목사님들이 얼마의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의 많은 시간과 얼마의 많은 노력을 할까요? 뭐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를 하겠지만은 이 30분, 20분에서 30분을 제작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때려 붓는 거죠. 어떻게 경쟁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달라붙고 수백억의 돈이 거기에 때려 부어지는데 물량 공세로 하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방해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K-드라마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요즘 K-드라마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시선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것은 흥행에 성공한 많은 드라마가 교회와 기독교인을 위선적이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기독교의 상징을 폄하함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과장하고 이것을 흥행의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경향성이 더 커집니다. 고신대학교에 이제 강진구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이러한 천편일률적 묘사를 지속한다면 한류 열풍이 오히려 선교 대상자들에게 한국 기독교와 선교사들에 대한 오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제 동남아권이나 그리고 이제 아랍권에 이런데 이제 한류 드라마 컨텐츠들이 아주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 한국 교회다, 한국 선교사다, 한국 목사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그들이 소비했던 그 드라마의 모습과 겹치면서 이상한 거 아니야?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도 한국사에서 전도할 때 있어서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한 반이 한 30명이 된다면 그 중에서 크리스찬은 한 명 내지 2명밖에 없고 없는 반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OTT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기서 드라마를 소비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소비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 그룹들에서 이걸 소비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그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이 고정관념이 획득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전도를 할 때 그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통일교, 그 다음에 뭐 사이비 이단과 아니면은 이런 이 구별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